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수업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저기 이제 12월 27일 이제 그 2주차 수업을 시작할 텐데 하여간 뭐 늘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너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항상 하여간 뭐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이라 뭐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좀 그 더 풍성하게 좀 보내고 싶으실 텐데 하여간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시면 나중에 또 언제라도 또 이런 또 즐거움을 또 누릴 수가 있으니까 늘 건강하게 이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그 뭐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까 금방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지적 상관속으로 자음이 이렇게 자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한국어는 이렇게 그 평음은 유성음으로 그 다음에 그 격음 저기 즉그저 거센 소리는 그다음에 무성음으로 그다음에 된 소리는 무성음의 연속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 받침은 통일해서 쓴다는 것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요게 또 진도 나가기 전에 먼저 또 말씀을 드릴 점은 우리 지금 과제가 있죠. 우리 저 중간고사도 이제 좀 빨리 치러야 되고 약간 뭐 금세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학기도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요 한 3주 정도 되는 4주 정도 되는 이 계절학기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과제도 여러분 저기 틈틈이 해두셔서 과제도 그렇게 내시는데 무리 없게 그렇게 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계속 이제 코앞에 이제 닥칩니다. 바로 이제 다음 주에 그 중간고사가 또 있으니까 하여간 그 중간고사도 잘 준비해 주시고 기말고사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디귿 계열을 한번 볼까요? 디귿 계열도 역시 그 예사 소리는 저 유성음으로 그 다음에 그 거센 소리는 무성음으로 된 소리는 무성음의 연속으로 받침은 통일해서 T로 적는다. 그 다음에 비읍 계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 계열은 이렇게 B로 적고 그 저 유성음으로 적고 그 다음에 피읍 계열은 이제 저 피읍은 저 거센 소리는 바로 그 무성음으로 적고 된 소리는 무성음의 연속, 받침은 이렇게 그거에서 통일해서 이렇게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두 개로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나누는 그런 언어가 많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언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그 영어 그 저 백인 미국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여간 그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혹시 그 미국에서도 뭐 전공이 한국어였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펌률을 공부했대요. 펌률을 공부했대요. 뭘 공부한 건가요? 알고 보니까 법률을 공부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한국말 잘하는 그런 백인도 결국에는 비읍과 피읍을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발음을 못하더라고요. 법률이라는 발음을 못하더라고요. 펌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이렇게 세 개로 그렇게 우리가 나눠서 우리는 다 구분해가지고 쉽게 듣고 쉽게 말합니다만 그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쉽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구나. 대단히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뭐 그냥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요거는 이제 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성음, 예사소리 유성음, 그 다음에 거센소리 무성음, 그 다음에 된소리 이렇게 그걸로 무성음의 연속, 그 다음에 받침은 통일해서 적는다라는 것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장 넘어가시면 이제 잠표기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읒 계열도 이렇게 삼지적 상관속으로 세 개로 나뉘어지죠. 자, 지읒 같은 경우에는 J로 이렇게 유성음으로 적어주고 자, 치읓 같은 경우에 이거 좀 달라요. 지읒 계열은 좀 다릅니다. 치읓은 CH로 이렇게 두 글자로 적어주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원래 논리로 보자면 이렇게 된 소리 같은 경우는 무성음의 연속이어가지고 CH로 이렇게 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이거 너무 길잖아요. CH로 적으면 네 글자가 되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자, 요것만 이렇게 유성음의 연속으로 JJ로 쓰기로 했습니다. 받침은 T로 이렇게 써주고요. 통일해가지고 자, 그래서 지읒 계열은 좀 다르다. 지읒 계열은 이렇게 요 지은만 유성음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치읓 이렇게 된 소리 거센 소리 계열은 CH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된 소리 계열은 유성음의 연속으로 적어준다는 것 예외적이라는 것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예를 보시면 자시라고 쓰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JAT라고 T는 받침은 또 T로 통일해서 적어줍니다. 그래서 JAJ가 아니라 JAT로 적어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옷 계열은 쉽죠. 시옷 계열은 S로 적어주시고, 쌍시옷은 SS로, 그 다음에 받침은 T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히읗은 H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N, 받침 N, 미음 M, 받침 M, 그 다음에 이응은 NG로. 물론 이제 이거 종성이죠. 받침 이응만 NG로 적어주고, 초성은 적어주지 않습니다. 초성 이응은 소리 없어요. 자,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해요. 리을 같은 경우에 리을의 초성은 R로 적어주시고, 받침은 L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을 똑같이 뭐 LL로 적어준다든지 RR로 적어주는지 그러지 않고요. 리을은 초성은 R이고, 받침은 L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거기 자 표기법에 모음과 자음을 다 배우셨어요. 자, 3번 아래 보시면 자신의 이름 써보기가 있죠. 자신의 이름 써보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이제 정종수인데, 이름을 쓸 때 좀 약간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정종수. 제가 저기 1교시에도 1주차에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정종수를 쓰려면 JEONG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JONG, 그 다음에 SU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게 좀 여러분하고 약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하고 좀 약간 다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 우리 고유명사니까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써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성과 이름을 대문자로 써줬고요. 자, 그 다음에 종수를 쓸 때 뒤에 종따로 수따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SUU, SOO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종따로 수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가 하나잖아요. 종수가 하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붙여가지고 종수 수를 붙여서 뒤에 소문자로 이렇게 앞에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것 종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들네임, 레스트네임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수가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만 대문자로 써주시고 수는 소문자로 쓰면서 뒤에다 갖다 붙인다. 두 번째 글자는 갖다 붙인다라는 것 소문자로 쓰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정운호라는 분이 있어요. 운호. 자, 요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쓰나요? UNO 이렇게 쓰면은 이분 이름이 운오인지 운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줄표를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따로 끊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될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안에 줄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 줄표하고 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름을 쓸 때 좀 뭐 하나 또 특이한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씨나 한국에 뭐 신씨나 노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거 로마자 표기법으로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강씨 어떻게 적어주나요? GANG, 그 다음에 신씨 SIN, 그 다음에 노씨 NO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 요게 세 개 다 영어로 보자면 다 뜻이 좋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강신도 이거 다 좋은 뜻이죠. 농담입니다. 좋은 뜻 아니고요. 요거 갱이잖아요. 갱. 그 다음에 신은 죄악이란 뜻이고 노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 한 일에 따라서 그렇게 성을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베이커라든지 카펜터라든지 조상의 한 일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상이 뭐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보면 조상이 아마 깡패시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씨는 이거 워낙 죄악을 많이 저지른 집안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고 노씨 같은 건 아주 부정적인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성씨에 관해서는 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성씨에 관해서는 허용하는 게 많아요. 그냥 비슷하게만 적어주면 이렇게 강으로 적는 것 요것도 맞게 했습니다. 맞게 하고 신씨 같은 경우는 SHIN 이렇게 쓰는 것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노씨도 이렇게 쓰는 것 NOH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괜찮습니다. 자, 김씨도 원래 GIM이죠. GIM인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GIM이 아니라 KIM 이렇게 쓰는 거 허용해요. 괜찮아요. 괜찮고 이씨 같은 경우에도 원래 I만 적어야 되는 거죠. I만 적어야 되는데 뭐 리로 적든지 아니면 YI로 적든지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박씨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BAK죠. 그런데 뭐 파크씨로 적든지 다 상관없어요. 성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박씨로 적든지 박으로 적든지 요거 성은 상관이 없는데 단지 이름 있죠. 이름은 우리가 정종수 할 때 종수의 이름 요 이름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융통성을 두어주고 이렇게 좀 약간 비슷하게만 써주시면 다 맞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 한번 써보세요. 이름. 제가 이름 쓰는 요령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이름, 한번 써보시고, 아마 본인 이름 그렇게 쓰는데 어려움을 겪을 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써보시고요. 자, 잠시 멈춰주시고 이름을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끝나셨으면, 자, 우리 또 한 장 넘기시면 뒤에 4번 로마자 표기법으로 적어보기가 쭉 나오는군요. 두꺼비에서부터 조타가 쭉 나오네요.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잠시 멈추셨다 치고 이제 그 다음에 답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꺼비 있죠? 자, 일단은 적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간 좀 미안합니다. 미리 다 적으셨다면 여기 발음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기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발음대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요거 좀 멈춰주시고 다시 써주시고 미안합니다. 자, 두꺼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두꺼비 답을 한번 써볼게요. 자, 두꺼비는 이게 고유명사인가요? 보통명사인가요? 이거는 보통명사죠.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 두꺼비 앞에 대문자로 쓰지 않고요. D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꺼비, KK, EO, BI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꺼비 썼고요. 자, 다음에 기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역에 성신여대가 있죠. 기름역 기름역 가까운 곳에 있죠. 기름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름역을 이렇게 써보면은 요건 제 고유명사네요. 지명이니까 고유명사여서 요렇게 그걸로 써주시고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라고 나죠. 기름. 오일하고 똑같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하여간 어쨌든 발음대로 써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성이 오기 때문에 R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EUM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름역 한번 여러분들 지하철역 보실 때 기름역 한번 로마자 표기법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름. 자, 그래서 이게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이거 한번 바뀌고 나면 표지판이나 이런 거 싹 바꿔야 돼요. 그 지하철역에 그런 역명 이런 거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때 몇천억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여간 바꾼 그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기름역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릎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릎은 어떻게 써주나요? 그 다음에 릅, 이거는 보통 명사니까 대문자로 안 적죠? EU, 그 다음에 P라고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하여간 P로, 받침 같은 경우에는 P로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합니다. 자, 다음에 국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어떻게 적어주나요? 요게 비음화가 되네요.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가 돼서 국민이 되니까 어떻게 적어줘야겠습니까? G-U-N-G MIN. 그래서 표기대로 적어주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는 것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를 보겠습니다. 요거 국가네요. 국가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KKA. 요 KK가 3개 나오네요. KKK. 요 K입니다. 요 KKK. 요렇게 KKK가 3개 나오면 보기가 좋나요? 안 좋나요? 보기가 안 좋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 발음대로 적는다고 했습니다만 예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된소리 대기 있죠. 무성음과 무성음이 연속이 됐을 때 뒤에 있는 게 된소리로 발음 난다는 한국어의 된소리 대기 현상이 있습니다. 된소리 대기 현상은 표기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표기에 반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개가 연속이 되면 보기 싫기도 하고요. KKK가 미국의 쿠클러스 클랜이라고 그래가지고 흑인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백인의 아주 잔혹한 그런 집단을 또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싫고 뜻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요 된소리 되기만큼은 발음대로 하지 않고 그냥 표기대로 해준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발음이 아니라 국가 그렇게 표기대로 그냥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쓰기 힘드네요. 국가. 그래서 요게 아니고 어떻게 써주는 겁니까? 국가. GA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비음화라든지 이런 연음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음대로 써주지만 된소리 되기만큼은 그냥 표기대로 써준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돋이 있죠? 해돋이는 이제 국외음화네요. 그래가지고 해돋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써줍니까? 해돋이. 발음대로 요거는 그 국외음은 그대로 발음대로 써주는 거예요. 해돋이, JI.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자, 좋다 같은 경우는 축약 현상이네요. 자,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여기 좋다. 발음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좋다. 이런 식으로 나니까 조라가 아니라 좋답니다. 좋다. 그래서 요거 JOTA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A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축약 현상, 이런 국외음화, 그 다음에 자음동화, 아니면 연음 현상, 이런 것들은 다 표기의 반영을, 발음대로, 발음대로 써주지만, 여기, 된소리 되기 현상만큼은, 이렇게, 표기대로 써준다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한 거 다 다뤘습니다. 예, 여기에서 깊은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여권의 이름을 쓰신다든지 이런 것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자 표기법은 요 정도 수준에서 다루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통합 강의 교재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17번 초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과 초점 둘 중에 뭘로 적어줘야 되나요? 자, 이거 바로 사이시옷에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자, 사이시옷 풀 때, 자, 요게 사이시옷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어요. 사이시옷에는 고유어와 고유어가 들어가면 사이시옷 붙을 수 있고요. 고유어와 한자어가 들어갔을 때 사이시옷 붙을 수 있고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한자어와 고유어가 있을 때 사이시옷 들어갈 수가 있고, 한자어와 한자어일 땐 사이시옷 못 들어갑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유어가 여기 이거 다 합성어거든요. 합성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데, 합성어의 구성 성분 중에 어느 하나는 고유어여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고유어이어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여야지, 둘 다 한자어면 사이시옷 못 붙는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유어 이제 예를 보도록 할게요. 시내와 가, 둘 다 고유어거든요. 나무와 잎, 둘 다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시내가 이렇게 뒤가 된 소리로 나죠? 그러면 된 소리가 난다는 표시로 그렇게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겁니다. 나뭇잎, 이래가지고 나무와 잎인데, 니은이 덧붙네요. 나문, 니은 덧붙고 잎 하고 니은이 덧붙네요. 그래서 니은이 두 개가 이렇게 덧붙을 때, 니은 하나가 덧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사이시옷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니은이 덧붙을 때도, 니은이 덧붙는다는 표시로 이렇게 사이시옷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이게 사이시옷이 좀 복잡한 규정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뒤가, 합성어에서 뒤가 된 소리로 나든지, 니은이 덧붙든지, 니은이 덧붙든지, 그럴 때 사이시옷을 붙여주시는 것이고, 그것도 사이시옷을 다 붙이느냐, 그게 아니고, 고유어가 둘 중에 하나는 붙어 있어야, 고유어가 둘 중에, 자기 구성성분 두 개 중에 하나는 고유어여야지, 둘 다 고유어도 되고요. 그래야 사이시옷 붙는다.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그런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 못 붙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랫방 보도록 할까요? 고유어와 한자어 보면, 아래는 고유어고요. 방이 룸이 뜻밖의 한자어예요. 한자어여서. 그래서 아랫방이라고 소리 나죠? 된 소리로 소리 나니까 이렇게 사이시옷 붙여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새와 강이 한자어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고유어만 가람이죠. 가람이 고유어고요. 강은 한자어입니다. 자, 그래서 새깡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값이네요. 기대값. 값으로 이렇게 소리 나니까 기대 한자어 값이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옷 붙여주고 있고요. 등교길이죠. 그래서 등교는 한자어, 길은 고유어. 어쨌든 길로 그렇게 된 소리로 소리 나니까 사이시옷 붙여주고요. 자, 한자어와 한자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기착간, 전세방 이런 게 있는데, 개수로 소리 나죠. 그렇지만 개도 몇 개, 한 개, 두 개 할 때 그 개가 한자어예요. 그 다음에 수 한자어고, 그래서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했기 때문에 개수라고 적지 않습니다. 개수라고 적지. 그래서 이렇게 개수라고 적지 않는다는 것, 요거 아닙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개수라고 소리 나지만, 비록 뒤가 된 소리로 소리가 나지만, 요거는 또 한자어와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라고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차간이라고 소리가 납니다만, 기차도 한자어고 간도 한자어예요.
예, 그래서 요거 하여간 그 사이시옷 붙여주지 않습니다. 전세 한자어고 방 한자어예요. 그래서 전세방이라고 소리가 납니다만 한자어 이렇게 그 사이시옷 붙여주지 않습니다. 다 한자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초점 있죠? 초점 같은 경우에도 요게 초도 한자어고 점도 한자어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이시옷 이렇게 못 붙여줍니다. 한자어 있을 때는 사이시옷 못 붙여주니까 앞에 있는 초점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앞에 초점이 맞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자어와 한자어에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예외가 일단은 사이시옷 못 붙이는데 한자어와 한자어에서 사이시옷 들어가는 예외 6개가 있죠. 이거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열심히 외우셨을 텐데 그게 곡간, 착간, 택간, 셋방, 횟수, 숫자 이렇게 6개가 바로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거를 제 좀 하여간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게 더 어렵다는, 요령이 더 어렵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냥 외우실 분들은 바로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런 또 요령을 또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간세방, 횟수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간이 3개가 있네요. 즉 곡간, 착간, 택간 간이 3개가 있고 셋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횟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간세방, 횟수자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여간 요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요게 더 편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냥 6개 다 통으로 외우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통으로 그냥 외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6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참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착간 있죠? 착간은 사이시옷을 붙이는데 기착간은 앞에 기자 붙는 기착간은 사이시옷이 안 들어갑니다. 자, 셋방 있죠? 셋방은 사이시옷 붙이는데 전셋방은 또 사이시옷이 안 붙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하여간 요게 하여간 2글자일 때만 이렇게 2글자일 때만 사이시옷을 붙이는 것이지 이렇게 3글자일 땐 또 사이시옷 못 붙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대가 있죠? 대가 같은 경우인데 대가라고 쓰면 안 되죠. 대가라고 써야죠. 발음은 대가라고 씁니다만 요런 예외들이 있어요. 예외들. 이렇게 아직까지 헷갈리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 그냥 이렇게 다 사이시옷 붙이기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얘네들은 왜 예외에 안 들어갔냐 이거예요. 얘네들 왜 예외에 안 들어갔냐 하면 요거 6개의 예외를 정할 때 얘네들이 심사위원들 생각에 안 난 거예요. 생각이 대가, 초점, 개수 얘네들은 생각이 안 난 겁니다. 생각이 났었으면 여기 붙여줬을 거예요. 9가지 예외 3개 더 붙여줬을 텐데 그때 생각이 안 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요거 다 어렵게 지금 이런 것들은 사이시옷 안 붙고 얘네들은 붙는다라는 것 그런 거 기억해 줘야 되고요. 또 웃기는 게 또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착간 2글자만 된다는 것 셋방 3글자는 또 안 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여간 좀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논리상 좀 약간 안 맞잖아요. 논리상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2글자만 되고 3글자는 안 되고 또 아직까지 헷갈리는 또 예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한글 맞춤법 그 부분 중에 가장 좀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저 사이시옷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6가지 예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단골 문제예요. 즉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단골 문제니까 이런 것들 6개를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한글 맞춤법에서 사이시옷 부분은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시면요. 자, 이번 리을개와 리을깨를 보도록 할게요. 자, 발음은 다 리을깨로 하시죠? 내가 할게,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약속의 그 종결어미로 사용하는 리을깨 같은 경우에 발음은 리을깨로 하지만 쓰는 건 어떻게 쓴다? 리을개로 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턱 낼게. 그 다음에 너보다 키가 더 클 걸. 발음을 클 걸로 하지만 쓰는 거 클 걸로 쓰셔야 돼요. 제주도로 갈거나 갈까나? 라고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 원래 거나예요. 거나 인데 갈거나라고 발음되지만 쓰는 건 갈거나로 써야 된다. 라는 것. 자, 그래서 리을까, 리을소냐, 리을꼬 이런 것만 제외하고는 된 소리로 끝나는 어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거 뭐뭐할 찌어다 있죠? 뭐뭐할 찌어다
라고 쓰는 건, 저 발음은 찌어다로 하지만 쓰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뭐할 지어다라고 써야 돼요. 리을까, 리을소냐, 리을꼬만 제외하고는 된소리로 끝나는 어미, 된소리를 쓰는 어미 없으니까 된소리 다 된소리로 발음합니다만 된소리를 쓰는 어미 없습니다. 예, 그래서 리을 지연정, 리을 지어다, 리을 지연정도 많이 틀리죠. 리을 지연정이라고 뭐 할지연정 그렇게 발음은 합니다만 쓰는 건 할지연정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쓰는 거 다 앞에 게 맞습니다. 예, 다 평음으로 이렇게 써줘야지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된소리로 써주면 멋쟁이, 멋장이 이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저 이역행동화에 해당하는 건데, 하여간 어쨌든 쟁이, 장이, 예, 요거 이거는 이역행동화가 저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있는 거 영향을 미쳐가지고 쟁이가 된 것이죠. 어쨌든 요 두 개는 구분하실 수 있죠. 예, 쟁이와 장이 같은 경우에는 요 장이는 기술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쟁이는 기술자가 아닌 것, 이런 걸 다 쟁이를 붙여준다는 것. 이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멋은 기술인가요? 아닌가요? 예, 멋도 참, 멋 부리고 이러는 사람, 예, 잘 멋을 부려가지고 돈을 벌고 뭐 이런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게 발달이 돼가지고, 예, 그런 이제 멋도 기술인 것처럼 하여간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한글 맞춤법에서는 멋은 기술이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멋쟁이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가졌을 때는 장이를 쓰는 거죠. 예, 그 외의 것은 쟁이를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멋은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멋쟁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미쟁이, 미장이가 있네요. 여러분 미장이 뭔지 아세요? 예, 미장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 여러분들 저기 시멘트 있죠? 저기 벽이나 이런데 다 평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벽들이. 예, 그거 다 미장이라는 분들이 다 시멘트로 벽을 바른 거예요. 벽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기술, 벽 평평하게 만들고 그 흑손으로 그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 예, 그런 것 쉬운 기술이 아니죠. 그거 되게 기술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미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번에는 저 개구쟁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개구가 기술은 아니죠. 예, 개구가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구쟁이라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개구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다음에 이번에는 양복쟁이, 양복장이를 보도록 할게요. 양복쟁이, 양복장이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요거 둘 다 맞아요. 예, 양복을 멋들어지게 입은 사람을 좀 비하해서 낮춰서 부르는 말, 요거를 양복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양복을 또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양복을 만드는 사람은 또 양복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뭐 쓰미가 다른 거죠. 쓰임이 다른 거죠. 용법이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쟁이와 점장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은 기술일까요? 아닐까요? 예, 점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쟁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약간 양성적인 그런 기술 있죠? 이것도 뭐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양성적인 그런 음성적인 기술 말고 양성적인 기술만 그렇게 기술로 쳐가지고 그래서 점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점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점은 약간 뭐 되도록이면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그 점을 한번 잘못 봐가지고 그 점에 여러분 평생이 묶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점 보러 가셨을 때 뭐 점쟁이가 나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기억이 돼가지고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인생이 평생 거기에 묶여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점 타로나 이런 것도 장난으로라도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하여간 뭐 좋게 점괘가 나온다 한들 그 노력을 안 하게 되죠, 사람이. 나는 어차피 좋게 풀릴 거야. 예, 그 다음에 나쁘게 그렇게 또 나온다면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계속 안 좋게 풀릴 거야.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20대 초반 앞으로 살 날, 그 다음에 너무나 좋은 미래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기가 그 좋은 미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래야 이제 좋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지. 이거 점을 통해 가지고 막 점괘에 의존해 가지고 사는 것, 또 점괘에 묶여 가지고 평생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좌우시키는 것, 이런 거는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점은 양성적인 기술이 아니다. 그래서 점쟁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안과 안,
안을 보도록 할게요. 이건 아니죠. 아니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이건 아니하다의 줄임말이죠. 아니하다의 줄임말. 자, 그래서 요게 영인의 공부를 아니한다죠. 아니한다기 때문에 아니하한다 아니죠. 예, 그래서 아니한다기 때문에 앞에 걸 붙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인은 공부를 하지 아니한다죠. 지 아니한답니다. 그래서 지 아니한다, 않는다 이렇게 니은 히읗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동사 앞에 부정하고자 하는 동사 앞에 붙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붙는 것 요거는 지 아니하다기 때문에 지 아니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 아니한다. 지 뒤에는 아니한다. 니은 히읗을 붙여준다라는 것 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하는 서술어의 앞에 오면 아니 붙여주는 것이고 뒤에 오면은 아니하를 붙여주는 건데 그 아니하만 외워두시는 게 아니라 지 아니하다. 지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지 아니하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 한국 사람 중에 이거 틀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동사 앞에 아니하를 붙이는 사람 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들은 안 틀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한국어를 참 잘 아끼고 사랑해야 할 정말 잘 아는 한국인들이 좀 많이 틀린다는 게 좀 창피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지 아니하다다. 예, 꼭 아니하를 붙이려면 지 뒤에 붙여줘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되와 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되고 요거는 되어죠. 되어의 줄임말이 요 돼지의 되가 되겠습니다. 자, 돼서 되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되어서라는 거 말 되죠? 예, 그래서 예, 되어서 뒤에 걸 붙여주시고 자, 되어고 말 됩니까? 되어고 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예, 앞에 걸로 써주시는 거고요. 자, 되었다 말 되죠? 되었다. 예, 그러니까 예, 돼지에 됐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되어도록 안 되죠? 되어도록 예, 되어도록 안 되니까 이렇게 예, 앞에 걸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되 플러스 어가 예, 그게 이제 그 돼지의 되가 되는 것이니까 되어로 썼을 때 말이 된다. 예, 그러면 돼지의 되로 써주시는 거예요. 되어로 썼을 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고 말이 안 되면 예, 이렇게 돼지의 되로 못 써주는 겁니다. 예, 되었다, 되어도록 이런 식으로 하여간 그 어를 붙였을 때 말이 되면 예, 되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좀 많이 틀리시는 것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해도 돼, 하면 안 돼, 면 돼, 그 다음에 해도 돼, 도 돼, 어도 돼 이런 식의 그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그 저 종결어미로 써주실 때 어떻게 써주세요? 예, 그거 예, 바로 되로 써주시는 겁니다. 돼지의 되로 써주시는 거예요. 해도 어도 돼. 그 다음에 뭐 음연, 예, 뭐 음연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예, 다 이거 종결어미로 그 요 마침표 들어가는 요 앞에 다 돼지의 되로 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되다에 종결어미 어가 결합돼 있어요. 예, 종결어미 어가 결합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준말로서 이렇게 되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종결어미를 쓸 때는 돼지의 되로 그렇게 꼭 써주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